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가 또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말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보시죠. 유시민 작가.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뉴 이재명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굴고 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당무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손 떼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계속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검찰 독재에서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가 어긋나면서 정치적 기반 무너뜨릴 수 있다. 자신을 당선시켜줬던 민주 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해야 한다. 라며 강하게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유시민 씨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뭐 윤석열 보세요. 입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내란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정작 그러면서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김의원 대변인,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것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격성 멘트로 한 것이 더 문제가 되니까 네. 이 발언이 이제 일파만파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부하처럼 안 굴 거고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부하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작년처럼 높았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우리 대통령은 이 민주당의 가치 그룹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망과 이익 집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결국에는 그 이익 집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장이다. 네, 대통령 그 자체다라고 지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삼고 시대, 물가도 높고 유가도 높고 이 생활이 좀 팍팍하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 플러스 그리고 민주당의 이 핵심 지지 그룹 코어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고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전당대회용 의제로 꺼내놓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전당대회에 거의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방식으로는 목표를 못 이룬다. 성춘 대변인님, 네. 지난 1년 잘못했다 이거예요, 대통령? 유시민 작가 요즘 발언들 보면요. 2004년에 조순영 대표 발언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조순영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은 특정 세력과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개파의 수장. 22년 전에 본인이 조순영 대표한테 뭐라고 했는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순영 대표가 당시에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그 당시에 22년 전에 정확히 했던 발언이니까요. 개나 소나 하는 발언을 갖고 쓴소리라고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개나 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본인과 지금 비슷한 워딩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을 본인이 몰아세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요. 문재인 정부 말 때도 문재인 정부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내부 진영에서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2022년에 언론의 기관 거의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은 같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언론의 주명을 받고 싶은 출세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던, 본인이 정치할 때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깊게 아니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여당일 때는 그 여당을 내부에서 비판하면은 그것은 완전 몰아세우면서
뭐 진짜 험한 말까지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했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 메인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또 본인이 멸칭의 대상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힘들었는지를 좀 떠올려 보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어댔던 사람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정말 5년 내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충정 때문이라고 뭔가 진보 진영의 그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진보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말은 충정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하던 비판이었나요? 전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주당과 자신은 정치 안 한다고 한 지도 오래됐고 정치 평론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등장했고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 탈당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적도 없고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왈가왈부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파급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ABC론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하고 한 2, 3주 갔거든요. 이제는 뭐 어물전론의 뭐 부하가 아니다 부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이야기해도 그냥 정말 잠깐 다루고 넘어갈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좀 지나간 지식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씨의 입은 점점 더 독해집니다. 전당대가 끝난 후 누가 이기든 과연 한 당에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두 세력이?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체크나이프. 그래. 요새 젊은이들이 체크나이프 들고 와서 너 유시민이야? 하고 있지.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체크나이프에다가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그 청와대 스티커. 들고 와서 푹 찌르고 막 나 이겼다 막 그러고 너희 시대는 끝났어 막 이러면서. 입이 점점 독해집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시민 씨가 함께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비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는 예상했던 대로예요. 3명이 통과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떨어진 거예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결과 한번 볼까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핵심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저렇게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도했던 친명 중에 친명 2명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박성중, 이건태, 강성 친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2명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유시민 씨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정신 나간 짓이다 라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온 바 있고 최근 유시민 씨가 이러는 이유도 결국 김민석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면 민주당은 총선 대선에서 다 망한다 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당내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가 심상치 않은데 유시민 씨 이 독한 발언 때문에 공소 취소 거래설이 다시 뜨고 있다는 보도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사기소 완전분리 관련 생각 바뀐 건지 안 따지겠다. 대통령 검사 수사권 남겨놓고 싶어한다.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들 입에 올리는 건 영린. 공소 취소 때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겠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마침 잠시 후 여론조사도 보겠지만 지금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보면 김무식 교수님 네네. 강한 사실은 친명 2명 특히 공소 취소 주도했던 2명이 떨어졌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유시민 작가 편을 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정말 그 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그 독설로 유명한 평론가였고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그 예측이 굉장히 틀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 창당에 직접적인 마크 역할을 해서 난닝구 백바지 논쟁으로 당시에 그 구민주당 진영
특히 동교동계 호남 베이스의 그 진영을 구태 세력 몰아가면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때 유시민을 보면 본인이 그때 막 했던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자기한테 반사되는 거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차치하고 지금 네. 이 대목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에 제가 일정 정도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태도와 독설은 제가 반대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친청계가 3명이 다 붙고 최고위원회 예비후 경선에 통과되고 친명계의 가장 강성이라고 하는 박성준, 이건태가 떨어진 것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약진하는 이 추세 이건 뭐냐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유시민의 호불호가 아니라 유시민이 말하는 메시지가 먹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만든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정권 재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감옥 안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임 기간 내내 뭐 숫자 늘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자기 직권만 신경 쓰는 거지 집권 그 민주당 계열의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강행한 덕분에 지방선거 졌잖아요. 그리고 공소 취소를 계속 강행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총선 대선 질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먹혀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지지를 보내왔던 권리당원들. 이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투표한 게 한 30몇 프로 되던데 한 30만 정도 넘습니다. 이분들 김어준 방송 보는 동접자 숫자랑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저보다 정치 고고고 관여층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고 뒷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 유시민이 보기는 싫지만 말은 맞는 말이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자기 살 길만 찾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 취소 주도했던 당연히 떨어지죠. 이건태하고 박성준이 가장 앞장섰던 깃발 들었던 사람이고 주목할 것은 친청계 3명이 다 됐다는 점입니다. 친명계 숫자는 8명 중에 5명이 많은 것 같지만 친청계는 1명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친명계는 강성 2명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아시잖아요. 권리당원들만 투표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론조사가 안 들어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 선출도 결국 권리당원 투표가 70%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제가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유시민이 말한 그 프레임이 동의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감옥 안 갈 생각만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저렇게 개입하면요. 유시민의 저 프레임이 저는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구식 교수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는데요. 우선 뭐 절대 권력에 대해서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절대 권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 비판은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의 관계에 기반한 비판이어야 되고 정당한 비판이어야 되고 애정어린 비판이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제 사실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한다 이런 류의 얘기는 굉장히 사실도 틀렸을 뿐만 아니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른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있는 멸칭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문제 털레요라고 하는 거기 부분에 엮여서 어떤 일부 유튜브 방송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 진영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감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인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호도할 뿐만 아니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연히 당대표가 부하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뭐 그 얘기를 꺼내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기현 당대표 될 때 그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안철수 못 나오게 하고 예를 들어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정권에서 검찰권 휘둘러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도 자기가 같이 하고 싶은 당대표가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당대표가 부하가 아니니까 당신이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십시오. 하시되
정말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애정을 가지고 민주 진영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뭐 친청이 어떻고 뭐 친명이 어떻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구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지지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3명 정도로 일컬어지는데 그분들은 표가 많이 분산되지 않았고 이번에 어떻게 전략 투표를 하자라는 말까지 나와서 아마 결과가 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많이 분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소취소 모임과 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공소취소와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번 최고위원 선거 예비 경선 결과를 공소취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많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박성준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표가 분산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신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지 공소취소를 어떻게 귀결로 삼아서 분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건설적으로 잘 토론이 돼서 훌륭한 대표가 뽑힐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청래 후보가 30.7, 김민석 후보가 22.0, 송영길 11.7, 고민정 5.1, 김보미 3.3. 예비경선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고 어제 보도해드렸던 KSY 말고도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33.7 대 22.0.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 결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듯한 경향이 나오는데 신천지 의혹을 꺼내 들었어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제가 마치 봐주려고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청래가 신천지랑 연관돼 있다,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즉시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김민석 후보의 반박입니다. 오늘 이제 예비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은 전당대회 초반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당에 있을 때나 또는 정부에 있을 때나 어떤 문제를 전혀 일정한 판단 없이 또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급기야 JMS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당내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나 보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JMS를 가지고 정명석 씨가 저의 작은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전당대회지만 이렇게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해자돌림이거든요. 작은아버지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막내 작은아버지는 해이고 명자돌림, 석자돌림 이거 몰라요 나는. 우리 친척에는 그런 돌림이 없어요. 근데 무슨 작은아버지입니까? 신천지 연루설을 김민석 후보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혜원 대변인님? 네, 사실 초반에는 문조털레유라고 불리는 그 친청계 스피커들 중에서 본인과 또 나머지를 좀 제외하고 유시민 선수 혼자서만 좀 열심히 해서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계속해서 ABC론부터 해서 재건축론, 뭐 필패론, 어물전 썩은 내론, 거기다가 이제는 개파 수장론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언론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한 제공을 지금 시기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이 두 후보가 이 전환을 좀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의제를 좀 신천지로 돌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좀 효능감을 느꼈다 싶은 주제로 보였겠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민주당 전체에 좀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난번에 이 신천지 사태 때도 국민의힘의 당사 압수수색부터 해서 서버를 뭐 본다, 당원 명부까지 본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또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신천지? 그래, 좋아.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 한번 어느 만큼 연루가 됐나 보자라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것은 민주당원으로서 어찌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가 자해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당원들 들어요. 입장에서는 모욕적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명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신천지가 개입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모두 죽자식 그런 폭탄을 터뜨리는지 모르겠다.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들고 만약에 신천지를 꺼내신다면 다음 주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수사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봐도 집권 기간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 쪽 뭐 3년 남짓이지만 민주당은 6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종교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줄을 댄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특정 정당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게 더 주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김민석 총리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 신천지를 가지고 빌드업을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국민의힘에게 했던 잣대와 똑같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안 뽑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정민철 씨가 기탁금과 관련해서 눈물을 보여서 대통령이 안타깝다라고까지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12살 때, 13살 때 이제 가족이 파산을 했고 그때 빨간 딱지가 집에 붙었는데 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 저한테 정치자금법을 보내줘서 보는데 거기에 친족의 돈은 받아도 된다고 써놔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눈물을 보여서 대통령이 안타깝다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테슬라 신차를 몰고 다닌다라는 등등의 정황이 논란입니다. 5,400만 원 이상의 판매가인 테슬라 신차를 타고 다닌다. 차를 구매한 건 사실 1,000만 원이 없어 그랬던 건 아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성추행 배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정민철 후보 본인이 그러니까 그 과거사 가족과 관련된 과거사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가 좀 집이 뭐 파산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때 울었던 시기가 뭐냐면 그 정민철 후보가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꽤 오랫동안 했고, 개인 방송할 때는 이제 후원 계좌 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또 계좌를 그냥 열고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고 하게 되면 다 정치자금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반 소지가 있는 줄 모르고 잠깐 열었다 바로 닫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여기저기서 특히나 우파, 지금 정민철 후보랑 좀 싸우고 있는 우파 진영 유튜버들이 너 지금 정치관법 위반으로 너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라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후원 계좌를 빨리 닫고 정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며칠이 걸려요. 근데 예비 경선 등록하고 나면은 며칠 안에 끝나버려요. 오늘 어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원회를 설치할 수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친족한테는 받을 수가 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친족은 자기는 파산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컥해서 울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 가정사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내기 힘들구나. 근데 기탁금이 많이 올랐구나. 아니 일단 대통령 낚인 건 아닙니까? 기탁금 왜 올렸냐? 대통령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탁금 문제를 또 별개로 봐야 되는데, 기탁금을 갑자기 많이 올린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민철 씨 얘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그렇죠. 네. 청년들이 도전 못하게 왜 올렸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한 네티즌들 아이디까지 거론해서 반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 때 네. 최고위원 기탁금 3천만 원, 당대표 기탁금 8천만 원이었던 거를 본인이 당대표 때 절반으로 낮췄던 사람입니다. 1,500만 원과 4천만 원 낮췄는데 1,500만 원, 4천만 원 낮췄더니 그거를 5천만 원, 1억 원으로 갑자기
과거로 회귀한 것도 아니라 과거보다 더 올려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장민철 씨 걸 보고서 안타까움을 표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기탁금이 대통령 올라간 걸 선거군요. 알았죠. 그걸 보고 기탁금이 예. 올라간 걸 알았는데 저 친구가 정민철 후보가 기탁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은 면밀히 따져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눈물 영상이나 테슬라 신차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다수가 그렇죠. 이 친구는 1,000만 원 내기가 어려운 친구였구나. 기탁금을 근데 왜 이렇게 올렸대? 250만 원인데 왜 1,000만 원 올렸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내기는 어려웠던 게 전혀 아니네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그렇죠. 저 친구에 대한 그 정민철 후보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민철 후보가 본인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나 기탁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우리 당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받아야죠. 예, 지금이 밤 9시 33분이고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역사상 가장 과열된 민주당의 전당대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열된 전당대회에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분이 장외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의 날 이 인물이 조금 전에 또 등판했습니다.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그다음에 X 같은 SNS를 이용해서 그 샤라웃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뽑아올리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문조털레유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작업을 해온 사람들을 뭐 대통령이 직접 했을 리는 없지만 그 대통령을 따르는 진영에서 컨트롤하는 의혹이 굉장히 짙은데 이 방식으로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목소리였어요. 윤석 대변인. 대통령이 상당히 공들인 부동산 토론을 3시간 했는데 이제 밤에 같은 진영에서 스피커가 대통령, 뭐 아까 뭐 샤라웃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뭐 앞서 개파의 수장, 대통령, 뉴 이재명 난동. 야, 이거 수위가 낮춰지진 않네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적어도 유시민 씨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자신이 속한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행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서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나서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들이 본인이 생각한 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개파의 수장 정도밖에는 나는 평가를 못하겠다. 대통령을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수 진영의 누군가가 당신 친윤의 수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면 보수 진영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게 없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예.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수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비판을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단어 수준이라든지 단어 선택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면야 비판으로 되는 건데 예.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개파의 수장. 아예 결별을 각오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뒤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등판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났는데 이건 뭐 일단 당대표 선호도 정청래 33, 김민석 22, 송영길 11, 고민정 5, 김보미 3. 근데 조금 전에 고민정, 김보미 두 번은 이제 1차에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여론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다음 장도 볼까요?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보면 36대 30 비슷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22, 저기 보면 조국혁신당은 뭐 61% 압도적인데 모르겠어요. 정말 투표권, 당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수영 변호사님, 유시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저도 그런가 싶어서 면밀하게 다 봤어요. 예. 근데 저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호남 부분이었습니다. 호남이요? 지역이요? 예, 호남에서의 투표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숫자가 호남에 계시지 주로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있죠, 호남에. 지금 1인 1표제 하에서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얻는가가 가장 핵심인데
호남 민심을 못 얻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 잠깐 나왔지만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다른 당에서의 지지율이 높다.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있다.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 근데 네. 아까 다시 그 마지막 그래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뭔가 김민석 대세로는 아닌 것 같아서 저 민주당 지지층만 봐도 뭐 저기 오차범위 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뭐 김민석 송영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서요. 뭐 제가 어떤 한쪽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조국혁신당으로 이렇게 결집이 딱 돼 있는 분들이 그 결집이 매우 공고하기 때문에 그게 해체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다른 후보들은 지금 이제 분산이 돼 있고 친청은 정청래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표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합쳐지고 하면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 예. 아직까지도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네. 막 엄청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한 라디오 방송에 또 등판한 그 비슷한 시간에 오늘 1차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윤 대변인 보니까 이른바 팀 정청래가 다 살았어요. 네. 아무리 친명계표가 분산됐다고 하더라도 예상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친명계 그 11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가 놀란 것은 박성준 의원 그리고 이건태 의원 두 분은 지금 컷오프를 통과하신 다른 뭐 비례나 예. 뭐 초선 의원들에 비해서는 그래 지명도가 좀 있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굉장히 측근으로 활동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예. 한동안 또 뭐 한동훈 의원과 토론을 하겠다 이래서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죠. 예. 본선도 아니고 예비 컷오프에서도 지금 통과를 못했다.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2명만 딱 빠졌다. 예.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라는 거는 강수영 변호사의 분석과는 달리 전문가는 달리 유시민 효과가 이른바 팀 정청래에게는 좀 결집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놀란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히 가깝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 탈락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같이 대변인했던 박성준 예. 이 두 사람의 탈락은 충격적이다. 예. 대통령의 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구심점이 좀 덜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미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청계 후보 3분이 올라간 거는 그 정도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탈락한 분들 중에 이 2분이 공교롭게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도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성 변호사님. 근데 제가 좀 다른 결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김영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유시민 작가가 영향력만 즐기는 듯 취해 있는 듯하고 어차피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아니 행동대장을 할 거면 정치 참여할 걸 하고 안 할 거면 빠져라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면 청와대에서도 뭔가 침묵만 하지 말고 좀 얘기를 하든지 뭐 반대 정청래 전 대표 쪽도 정청래 전 대표 노코멘트만 하지 말고 뭔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만약에 유시민 효과가 있다면 전당대회가 유시민 장관, 유시민 작가의 말에 막 쥐락펴락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과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 있다면 철저히 무시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오히려?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하.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그렇지 유시민 작가의 말 때문에 여론이 막 출렁출렁하고 정청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예.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정신을 차려보자. 그렇게 바뀌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강 변호사님은 능력이 초질관 있어요. 확실하시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방송 다니는 모든 언론들 기자분들 만나서 항상 대화를 해보잖아요. 예. 그럼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이요? 이번 주도 다뤄야 되는 고민이 많다. 뭐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모든 방송사들이 다 그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만 강해지지 예. 콘텐츠가 달라지질 않아요. 예. 새로운 근거라도 제시해주면 또 확 화제가 될 텐데 예. 뭐 정계 개편이든 뭐든 간에 별다른 오늘도 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또 유이재명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붕업되는 게 뭐 난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하나의 또 이렇게 뭔가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한다.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평론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영향력도 저는 적다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직적으로 뭔가 특정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조직화시켜서 나가서 누굴 비판하라고 이런 일종의 절차까지 유 작가가 오늘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본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대부분의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예. 유 작가가 지금 비판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저한테 무슨 누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다 연락이 일절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고 보니까 제가 섭외했어요, 강수영 변호사도 한번 그러니까요. 보게. 뭐 어디 연락 오십니까? 통화일보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파전이 됐고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은 일단 다 살아남았어요. 신천지 공방, 정청래 전 대표도 계속 역공을 피우고 있는데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 전당대회 초반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전당대회에서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그때부터 처음 봅니다. 이런 일은 하루빨리 깨끗하게 정리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정계 쪽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 사퇴하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 3판 추려졌으니 김민석 전 총리 이제 신천지 증거 되겠네요? 돼야죠. 애초부터 그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말씀하실 때부터 증거가 만약에 없을 경우 또는 예. 증거가 애매할 경우에는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이것을 증명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추려졌으니까요. 예. 내일쯤에는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내일도 또는 뭐 모레도 그걸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 그렇게는 안 될 걸로 보이고 예. 그 어떤 김민석 후보가 제시한 뭐 증거 거기에 따른 공방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가 됐든 네. 휘발성 있는 걸 갖다 대면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뭐 특정한 어떤 분하고의 관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모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필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을 해야 할 거고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제기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당 전체를 본다면은 자해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요. 다른 의혹도 아니고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된 얘기니까요. 그렇다면은 확실한 증거를 대지 않으면 김민석 의원이 이 발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떠안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이 한 20초 정도만 짧게요. 네. JMS 얘기까지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실체는 모르겠지만 근데 설사 증거를 갖다 댄들 이 신천 지역의 김민석 전 총리 선거 전략에 그리 유리는 한 겁니까? 또 뭐 선거 전략이라보다는요. 1인 1표제를 도입했으니까 저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직적 개입을 배제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례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 원론을 이야기한 건데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수영 변호사 언급했던 호남 지역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뭐 온라인 다시 보기나 저희 홈페이지 뉴스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민감하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분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